자, 선화증권의 종류를 앞서 우리는 학습했는데 신용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문구가 반드시 나옵니다. 풀셋, 그다음에 크린, 온보드, 뭐 오션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풀셋, 크린, 온보드, 그다음에 made out to order. 자, 혹은 뒤에 기명지지식이라 해서 송화인이나 뭐 언행의 지지식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크트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런 표시, 그 다음에 블랭크 인도스드, 그리고 노티파이 어카운트, 이거 어카운트가 아니고 어카운티입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어카운티, TEE, 혹은 notify applicant, 이런 식으로 보통 신용장에 보면은 선화증권의 그 소위 도큐멘트 리콰이어드에서 필요 서류에서 선화증권의 요구 서류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국제 무역사 무역 계약 파트너 아니면 무역 영어에도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문구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련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 이 선화증권의 모델 레터를 보고 앞서 우리가 학습한 신용 선화증권의 종류를 회상하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다 보니까 지금 선화증권이 중간에 잘려 있어서 좀 올리고 내리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화증권상에서 이렇게 신용장에, 자, 신용장에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문구를 보면은 이렇게 풀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셋이라는 것은 뭐 굳이 번역하면 전체 세트, 완전한 세트 이런 말인데, 선화증권에 보면은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가 있습니다. 몇 통 발행했다는 발행 통수가 나오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number of original BL 해가지고 3 해가 갈로 해가 3이라 돼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화증권은 몇 통이 발행되었다? 원본 오리지널 BL이 3통 발행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화증권에 3통이 발행됐다고 표시하면은 신용장 상에서 은행에 소위 서류를 내고 할 때, 즉 신용장에서 매입을 위해서 서류를 제시할 때 반드시 신용장 요건대로 서류를 몇 통? 3통을, 선화증권 3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2 혹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 따라 그냥 그것이 그 자체가 풀셋이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의 상에서 원본 선화증권이 발행된 통수대로 제출하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의미고, 그 다음, 자, 지금 빨간 게 너무 많으면 또 헷갈리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풀셋이라는 의미는 됐고, 자, 그 다음에 클린하다는 거. 자, 앞서 우리 선화증권은 클린 BL과 더티 BL. 근데 더티 BL 혹은 파울 BL은 안 된다 그랬죠. 소위 선화증권상에 하자가 없는, 그래서 그 리마크 안에 별도의 하자가 없는 선화증권을 우리가 클린 B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선화증권 상에 보면은 이런 여백, 소위 이제 이런 여백에 뭐 비고란에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경우가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린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received by the carrier. 자, 캐리어에 의해서, 즉 운송인에 의해서 수취되었다는 표시를 해놓고 있죠. 누구로부터? from ship로부터, 선적인으로부터, 송화인으로부터. 어떻게? in apparent good and condition. 외관상 아주 양호한 상태로 수취했다 하는 것을 지금 표시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하다? 클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서 이제 선화증권은 클린한 의미구나. 그래서
풀셋, 그 다음에 크린, 그 다음에 자 온보드 BL이 있다 그랬죠. 무슨 선화증권? 선적 혹은 적재 선화증권이라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일단 리시브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표시되냐 하면 리시브드가 아니고 뭐라고? 쉬프트로 보통 표시가 됩니다. 쉬프트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시브드라고 되어 있는 선화증권은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조건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설령 앞에서 이렇게 리시브드가 쉬프트가 아닌 리시브드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앞에서 리시브드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뭐다? 온보드 B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온보드 노테이션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레이던 온보드 베슬, 실제 선박에 소위 적재된 날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선박명까지 가령 뭐 아리랑호 같으면 이렇게 선박명까지 표시가 되는데 실제 이렇게 적재된 날짜를 표시하면은 설령 상단부 미리 인쇄된 선화증권상에 리시브드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무슨 선화증권? 쉬프트 혹은 온보드 BL로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선화증권상에 왜 리시브드라고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운송의 개념은 쉬프트보다는 일단은 부두에 수취한다 하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이 수취한 것만 가지고 은행에서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제 선적되고 나면은 그 선적되었다 하는 적재 날짜가 표시되면은 실제 선화증권상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듯이 이렇게 온보드 BL로 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단순히 리시브드라고 되어 있다 해서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과 차이가 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풀셋, 크린, 온보드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화증권은 유통성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화증권은 자 내가 여러분 선화증권의 기능할 때 레더를 기능하라 그랬습니다. 레더의 R은 리시트 오브 굿, 자 물품을 수취했다 하는 증거로서, 그 다음에 에비던스 오브 컨트랙트에서 운송 계약의 증거로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도큐먼트 오브 타이틀, 권리증권이라 그랬죠. 이 권리가 그럼 소위 어떻게 이전되느냐 하는 말인데 사실 요거는 한 문장이죠. 풀셋하고 크린하고 온보드한 BL이 어떻게 작성되어져야 된다? Made out to the order, 지시식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시식으로 작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선화증권에 보면은 컨사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제 수하인, 여기서 우리가 물품을 받는 사람에서 요 수하인란에, 그죠? 요 수하인란에 특정 인명이 기재되면은 그 사람 그걸 기명식이라 하고, 이와 같이 to order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 지시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made out to the order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이 수하인란에 to order라고만 기재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소위 배스에 의해서 이 선화증권이 제3자에게 계속적으로 배스해서 권리가 양도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시식으로 작성된 하는 말은 바로 이 선화증권상의 컨사인 안에 뭐라고 기재하라? to order라고. 혹은 만약에 이렇게 to order of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홍길동으로 표시하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무슨 식이냐? 지시식 선화증권. 자, 풀셋하고 크린하고 온보드하고 그 다음에 지시식으로 작성된 선화증권에 또 뭐로 표시해라? 마크트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운임이 미리 지불됐다 하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고 했죠. 마크트 뭐라고 표시했냐면은 운임이 지불되었다고. 페이어블 하는 말은 만약에 운임이 미리 지불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운임이 지불된다는 운임 후불 혹은 운임 착불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임이 지불되었나 안 됐나는
살짝 밑에 가보면은 운임 표시란이 있습니다. 운임 표시란에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미리 선적할 때 운임이 선불되면은 그 선불된 장소의 소위 장소가 기재되고, 운임이 만약 목적지에서 지불된다면 이렇게 프레이트 페이어블이라는 장소에 목적지 장소가 기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면 이건 운임 후불 조건, 여기에 표시되면 운임 선불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다시 이제 가면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의미는 자, 운임이 소위 선불됐다는 것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브랭크 인도스드 하는 것은 백지 배서되었다는 말인데, 자, 우리 선화증권은 이와 같이 지시식 선화증권일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 그 권리가 소위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그 권리를 넘겨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넘기는 방법이 바로 배서에 의해서 넘기는데, 이때 백지 배서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배서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배서가 있고 하나는 약식 배서가 있습니다. 정식 배서라 하는 것은 배서인과 피배서인, 즉 배서해가지고 그 배서에는 권리 정서를 받는 사람을 피배서인이라 그러는데, 그 배서인과 피배서인이 다 기재되는 것은 우리가 정식 배서라 그러고, 배서하는 사람만이, 그 권리를 넘기는 사람만이 배서하는 것을 백지 배서라고 합니다. 백지 배서라고 해서 아무것도 배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식 배서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블랭크 인도스드, 소위 이제 약식 배서해서 배서인만 기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약식 배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최초에 배서하는 사람이 배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약식 배서를 해도 되고 그 다음 배서를 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그냥 권리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와 같이 이제 백지 배서 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물품의 권리가 있는 수출업자가 배서가 넘겨버리면은 그 다음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선화증권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권자가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에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배서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와 같이 배서에 의해서 소위 권리를 넘기는데, 그 배서 방법이 정식 배서가 아닌 약식 배서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넘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뭐 이와 같이 이제 notify account가 아니고 account이라 그랬죠. 혹은 applicant, 신용장 관계에서 개설 의뢰인,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굽니까? 이 account이나 혹은 applicant는 같은 의미로서 누구? 보통 바이어, 그죠? 바이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수입업자. 그래서 이 notify가 수입업자로 기재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BL에 보면 notify party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착화 통지처, 즉, 자, 앞에서 우리가 운송 물품이 도착하면은 그 물품이 도착했다는 것을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통보해 준다 그랬죠. 그때 그 통보해 주는 통지처가 뭐냐 하면은 착화 통지처라 그래서 notify party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착화 통지처에 누구를 기재하라? 수입업자를 기재하라. 그럼 이렇게 수입업자가 기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물품이 도착했을 경우에 그 도착 사실을 알리는 통지처, 이것이 이제 notify party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 자, 이 문장은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또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즉 선화증권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에서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외워두면은 그 기억이 아마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선화증권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